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연히 제가 직접 경험한,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중계동 그쪽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죠. 넓죠. 몇 단지인지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계동에 꽤나 그 넓은 단지에서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오면은 있는 단지예요. 네. 그 단지 특징은 집들이 쫙 있잖아요. 호수가 있는데 한 허리에서 가슴 정도 높이 되는 이 담이 있고, 그리고 펜스는 없어요. 거기까지 있고, 그래서 저 맞은편에 있는 그 호수가 다 보이고요. 누가 들어간지 나온지도 다 보이는 그런 디귿 기역자 구조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쪽 보면은 출입하는 게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계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말하는 이유가요. 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또 계단도 많이 잘 발달돼 있어요. 좀 면식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계단을 이용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웬만한 아파트는 그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아예 난간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 내부 복도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아파트 외벽을 따라서 연결된 그 통로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질풍노도의 그런 감정을 가진 10대들이나 20대들, 혈기왕성한 20대들, 또 감정적이 되기 쉬운 노년층들이 가끔 좀 뛰어내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가 아마 94년, 5년 그때일 거예요. 1994년, 5년 그 당시로 기억하는데 6년이었을까요? 하여튼 5년에서 6년 그 사이였을 겁니다. 7년 사이. 어떤 거를 봤냐면 이제 거기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종종 가곤 했어요. 왜냐면 그쪽에 사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근데 거기는 경비실이 있지만 뭐 진짜 경비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무늬만 경비 그런 느낌이 강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딱히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친구 만날 일이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보통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죠. 근데 혈기왕성할 때는 좀 객기를 부린다 할까요? 그러니까 그 높은 층을 막 뛰어서 올라가는 또 그런 짓을 해요. 한 두세 걸음이면 계단 하나를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바람처럼 몸이 가벼울 때 아니겠습니까? 한참 젊은 날 그때도 운동 삼아서 막 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의 뭐 반층을 한 두세 번 딛고 거의 날아가듯이 올라가고 있었죠. 숨이 차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한참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거기 중계동 그쪽은요 좀 음산함이 있어요. 거기가 저 음기가 좀 많이 센 곳이 노원구가 좀 음기가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도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데 그 프로스만 기운이 가득하더라고요. 제 눈에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별나게 거기는 달이 뜨면은 달의 그 달빛이 아파트 그 복도에 쫙 내리쬐입니다. 복도의 난간을 넘어서면 추락사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죠. 힘들잖아요. 올라가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여학생이 서 있더라고요. 그 중간 층에.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반층 올라가고 돌아서 반층 올라가면 한층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층 거기에 여학생이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한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한 1학년 그때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설픈 멋을 부리는 그런 중학교 여학생의 뭔가 닭털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랑 약간 더 성숙해가는 그 애매한 그 완성도라는 게 있거든요. 한눈에 봐도 중3 아니면 고1, 2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여자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소녀는 소녀인데 이제 막 뭔가 완성되기 직전. 흔히 말하면은 그 왜 영계라는 표현 쓰잖아요. 어린 닭의 특징은 그 멋진 깃털도 없고 그렇다고 막 속살해 보이는 그런 깃털이도 아니고 애매하게 깃털이 달려 있어서 되게 웃기는 그런 외모를 가질 때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뭔가 어설픈 미를 완성해가는 그 중간 단계의 여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어두웠어요. 뭔가 슬퍼 보이고 우두커니 서서 시선은 발 아래를 향해서 보고 있고 마치 뭔가 잘못해서 선생님이 벌을 줘가지고 그 계단 중간층에 그냥 시무룩하게 서 있는 그런 벌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기억력이 이렇게 나쁘진 않은 편인데요. 모든 귀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합니다. 근데 죽은 지 1년, 2년 지나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나 발 있는 부분이 먼저 흐릿해지고 그 다음에 손 있는 부분이 흐릿해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땅에 닿는 부분부터 점점 이렇게 흐려지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인지 사람인지를 알아볼 때는 무조건 저는 발을 먼저 봅니다. 발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요. 있는데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귀신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땅에 발을 딱 디디고 있는 그런 귀신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귀신들을 보지만 그 악령 외에는 대부분 다 약간 지면에서 떠 있거나 아니면 발 있는 부분이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인다던가 불투명하게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세밀하게 생각을 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그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갈 때였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제 뭔가 예쁘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학생이 시무룩하게 서 있는 벌 받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올라가다가 희끗 뒤돌아봤어요. 여전히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 밤늦은 시간에 건장한 체격을 한 남자가 막 뛰어 올라가면 약간 좀 경계를 하거나 뒷걸음을 친다던가 아니면 뭔가 힐끔 본다던가 아니면 막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뭔가 그래야 되는데 요지부동으로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요지부동입니다. 그대로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얼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계속 계단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올라가는데 친구가 있는 그 층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불러내려고 딱 가는데 이 가로질러 있는 대각선으로 보이는 그 기역자니까 저쪽 멀리에 그 옛날에 옆머리를 기르던 그런 스타일이 유행했던 데가 있거든요. 남학생들이 많이 했던 그 유행 헤어스타일이 뭐냐면 야구 모자를 쓰고 옆에 머리를 길게 길러서 쭉 구렛나루처럼 기르는 그런 헤어스타일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헤어스타일로 한 고3 정도 보이는 재수생이나 고3처럼 보이는 남학생이 한 1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늦은 시간에 싹 저 멀리 있는 집에서 나와서 이동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보통 사람이 나오면 현관문이 열리고 닫혀야 되잖아요. 근데 좀 멀리 있지만 어두웠지만 보통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면 센서등이 있기 때문에 불이 탁 보였다가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문은 열리는데 센서등 켜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학생이 나오는 그 집을 보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같은 놈이구나. 나처럼 밤잠이 안 와서 막 돌아다니는 놈인가 보다. 그래서 쟤도 몰래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나왔나 생각을 하다가 아까 본 그 여학생이 떠오르길래 둘이 사귀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여학생을 저 남학생이 몰래 만나기 위해서 나오나 보다 하고 저는 씩 웃고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 문 앞에 싹 가서 뒤를 봤는데 그새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귀신이라는 생각보다는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초스피드 광속으로 사라졌을까. 그 어둠 속에서 연하의 그 여자친구가 혼자 있을 것을 걱정해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를 불러내서 아파트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놀다가 친구는 돌아가고 저는 이제 제 집으로 또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뛰어서 왔습니다. 1시간 동안 꽤나 빠른 속도로 뛰고 걷고를 반복해서 1시간 반 정도 돼서 집에 왔어요. 대단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는 아마 전국 일주도 했을 겁니다 아마 걸어서. 그리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거의 한 11시, 1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막차를 타고 중계역에서 내려서 이제 그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날따라 경비원 아저씨가 순찰을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떳떳하죠. 친구 만나러 왔는데. 근데 사실 친구도 부모님 몰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경비원 아저씨를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저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왜 왔냐, 어디 방문하냐 이렇게 물어볼까봐 뭔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다시 또 계단을 향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마 그 여학생을 봤을 때랑 비슷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학생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 층에 올라갔을 때 참 신기하게도 타이밍이 그 180 넘는 그 남학생이 똑같은 모습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봤을 때 좀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여기가 좀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사람이 지나가면 복도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여기가 불이 안 켜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센서 등도 안 보이고 또 신기하게도 다 불이 꺼져 있고 하지만 막 뭔가 이 거무스무레한 그런 멀리 있으니까 그때는 달도 안 뜨던 좀 어두운 날이었어요. 뭔가 거뭇거뭇한 남학생이 딱 봐도 그 남학생이에요. 쓱 이렇게 나와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이하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뭔가 걸어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마치 마이클 잭슨이 막 뒤로 이렇게 문워크하는 것처럼 슬라이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미끄러지듯이 싹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체가 안 보이니까 걷는 건지 붕 떠서 날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냥 근데 딱 상체만 보면은 뭔가 딱 미끄러져 슬라이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 그때는 남자에 대해서 눈길을 주거나 어떤 남자를 지켜보거나 이게 용납이 안 되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봐도 여학생을 쳐다보지 남학생을 쳐다보지 않는다. 네, 그게 좀 강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쓱 보고 말았죠. 그리고 친구 집 앞에 도달했을 때 딱 돌아보니까 그 남학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난밤에 내가 막 올라가는 거를 그 여학생이 봐서 만남의 장소를 바꾼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몰래 이제 그 똑똑해서 창문 틀을 두고 이제 얘기를 좀 주고받다가 그리고 이제 뭐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랑 공원은 가지 못하고 그냥 좀 얘기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계단을 내려오려고 했는데 제가 올라가던 계단에 후레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 아저씨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저쪽 그 남학생이 사라진 그 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싹 제 계단을 빠르게 미끄러지듯이 막 날아가듯이 발소리 안 나게끔 내려가는 그런 또 나이거든요. 거의 날아다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정말 무슨 축지법이라도 외운 것처럼 바람에 무슨 인간처럼 막 내려갔습니다. 조용히 매우 빠르게. 근데 남학생이 그 중간 층에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단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은 오픈형이 아니에요. 계단 들어가면 일단은 다 벽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담배를 태우는 모습이 보이고 저는 여학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학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했습니다. 남학생의 이 옷 복장이 다 새카맸어요. 검은 모자에 약간 어두운 얼굴, 담배불은 보이는데 긴 머리카락에 보이고 그리고 검은 상의와 검은 하의, 검은 운동화. 저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쓱 보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거의 한 1층 도달했을 즈음에 이게 1층이지만
또 이 반지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 무슨 창고나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지층 그 자리에, 반지층 거기에 제가 봤던 여학생이 서 있는 겁니다.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둘이 싸우고 헤어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여자친구가 없을 때입니다. 그 늦은 시간, 12시가 넘은 시간에 뭔가 좀 예뻐 보이는 여학생이 어두운 분위기를 품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헤어졌나 보다. 저런 여학생이 혼자가 되다니. 그래서 말을 걸어야 되나, 그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데 후레쉬가 살짝 비춰지면서 1층에서 저쪽 끝에서 걸어오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괜히 그 한밤중에 여학생한테 저기요 하면서 작업을 걸기 위해서 말을 걸렸다가 이 여학생이 뭐 비명이라도 지르면 정말 난감해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걸고 그냥 약간 아쉬운 마음으로 후다닥 나왔습니다.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남학생도 봤고 여학생도 봤다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아파트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아는 거죠. 특히 다 같은 층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혹시 그 여학생 아느냐, 왜냐면 알면은 소개시켜달라 그러려고 이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 층에서 실제로 중고등학생 커플이 있었대요. 여학생은 중3, 남학생은 고2. 둘이 한 여름 정도에 만나가지고 한 7, 8개월 정도를 이제 교제를 했는데, 얘네가 이제 남학생이 좀 조숙한 편이었나 봐요. 또래에 비해서는 좀 키가 컸고, 여학생도 좀 조숙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중고등학생들이 가끔 실수를 합니다. 여학생이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저기 말을 못하다가 그 투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그걸 쉬쉬했다 하더라고요. 그 남학생은 여학생이 투신을 하고 남학생은 비관해서 뭔가를 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있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인상착의를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걔네가 맞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여학생이 임신을 하고 꽤나 공부를 잘하던 커플이었는데 실수로 이제 임신이 되고, 여학생은 엄한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 없고, 남학생은 자기가 뭔가 큰 죄를 지은 듯한 그런 생각에 상당히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6개월을 고민하다가 그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둘 다 같이 점점 그 절망감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학생이 뛰어내리고 남학생은 목을 매고 그 집에 나와서 공원에서 목을 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오싹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던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돌아보면은 무섭다라는 느낌도 그땐 있었어요. 약간 굉장히 오싹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욕과 식욕과 이 탐욕은 공포감을 뛰어넘어요. 그때는 거의 뭐 혈기왕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분기 탱천하는 그런 타오르는 나이였고, 눈에 보이는 거는 맛있는 음식과 예쁜 여학생,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떤 야망, 그 세 가지만 있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마저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이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살지. 한편으로는 또 그런 커플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럽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저를 어떻게 안 좋게 좀 비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여학생 귀신과 남학생 귀신을 생각할 때 슬프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황당하게도. 그만큼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나이였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혹시라도 어린 나이에 실수를 해서 뭐 이렇게 뭔가 어떤 생산의 단계에 접어드는 그런 10대 청춘 남녀가 있다면 한다면 툭 터놓고 당당하게 그런 사실들을 가족들과 나누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실제 목격했던 그 귀신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털어놓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요. 정말로요. 그 혈기왕성할 때는 뜨거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20살 이후에 올 수도 있고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 나는 일이고, 또 빨리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영혼이 성급한 마음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청춘 남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모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긴 그런 상황이니까 비관하지 마시고, 자기를 막 책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됐어 라고 편하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청소년 여러분, 그런 실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또 실수를 했을 때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담대하게 해법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악플 달고 뭐 조롱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은 끝없는 전쟁이고 경쟁입니다. 어떤 일을 하건 조롱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고요. 어떤 일을 하건 악플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없는 전쟁, 끝없는 투쟁, 끝없는 생존을 향한 몸부림, 그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하나의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사회세계에 대한 이 대비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